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네.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네, 오늘 예. 아침부터 속보가 계속 이어졌는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예. 했습니다. 일단 혐의로 잡고 있는 거는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예. 건이거든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고요. 그래서 연관이 있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부부의 자택을 네. 오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여러 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혹 사건들로 수사 선상에 오르긴 했었지만 파면이 된 이후로 예. 대통령실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압수수색 당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특히 이제 사택에 대해서 네. 집에 대해서는 첫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원래는 이제 경호구역이다 보니까 네.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남동 관저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네.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보호구역이기도 예. 해서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은 군사상이나 혹은 직무상의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서 관리자의 그 허락이 필요한데 예. 이 사택 같은 경우 집의 경우에는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 요건상 예. 불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이제 검찰로부터 전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된 거는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는 입건된 상태가 아니고 일단 참고인 자격이었다라고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쪽에서 이제 밝히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수사 대상이 전성배 씨다 보니까 예. 전성배 씨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애초에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 자체가 김건희 씨한테 통일교의 간부 쪽에서 고에게 그 목걸이를 전달하려고 예. 했었던 사건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됐고요. 좀 전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김건희 씨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세한 예.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을 내용들을 검찰이 확보 시도를 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보니까 이 문제의 6천만 원 상당의 그 고가 목걸이가 목걸이요. 예. 적시된 것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참고인이고 아직까지는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김건희 씨도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김건희 씨 수사만 어떤 목전에 닥치면 네. 항상 주춤하거나 아예 덮거나 뭐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요번엔 그렇습니다. 과연 진짜인가? 요번엔 과연 보여주기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뭐 다만 이제 네. 오늘 그 검찰에서 수사를 들어간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김건희 씨를 주로 수사해 왔었던 서울중앙지검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검찰 내부의 평가가 있긴 합니다. 예. 애초에 이제 건진법 사건으로 김건희 씨까지 수사가 미치게 되는 과정도 보시면 처음에는 김건희 씨를 수사하려고 수사를 시작했던 게 아니긴 예. 하거든요. 남부지검도 지금 이제 가상자산 쪽을 이제 수사하는 예. 팀에서 다른 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수사 범위에 이제 건진법사가 들어오게 된 거고 전성배 예. 씨가 이제 포착이 된 거고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예. 이래서 지금 이 수사가 여기까지 이제 몰려오게 된 예. 거기 때문에 기존 수사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기대를 하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죠. 뭐 이제 이 검찰의 수사 행태라는 거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동시에 예.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이 예.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업체고요. 최근까지는 뭐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사무실 운영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예. 지난해 2월에는 아크로비스타 1층에 있던 기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김건희 씨의 지인이 투자회사를 입주를 시켰었는데 예. 이번에 4월 4일에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된 이후에 투자회사가 사무실을 비워줬고 다시 코바나 컨텐츠 쪽에서 이 사무실 운영을 시작하려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입주를 준비하던 예. 중이었다고 하고요. 오늘 검찰이 이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이유를 보니까 지난 4일에 윤석열 씨가 이제 탄핵되고 나서 예. 관저에 있던 이삿짐을 아크로비스타로 옮기면서 예. 그중에 일부 이삿짐이
사저 1층에 있는 사택 1층에 있는 예.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옮겨진 걸 확인을 했다. 예. 그러니까 관저에 있었던 짐들 중에서 이른바 이제 문제의 목걸이와 연계된 어떤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예.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런 쪽에 워낙 밝아 보여서요. 네. 그 핸드폰이 과연 제대로 된 핸드폰인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유독 예. 윤석열 씨 부부하고 이제 사건이 연관된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그렇습니다. 자주 교체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전성배 씨의 그 가족들도 이른바 이제 찰리라고 부르는 처남까지 포함해서 예.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 부부, 윤석열 씨 부부도 휴대전화를 안 바꿨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예. 확보한 휴대전화가 언제 사용하던 것이냐 예.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겠죠. 그리고 예. 이제 이삿짐에 들어있을 여러 어떤 단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예. 뭐 여기에 따라서 수사의 향배가 좀 갈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 김건희 씨는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요. 네. 오늘까지는 참 김건희 씨 피의자 되기가 참 어렵군요. 정말 그 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게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검찰이 그 재기 수사를 단행을 한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피의자로 예. 입건이 된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건들의 의혹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전해진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예. 이른바 이제 쌍특검법,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혹은 뭐 내란 특검법 이런 이제 특검법안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법안을 추진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 법안들을 통과를 시켜서 특검에 돌입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예. 만약에 검찰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도권이 곧바로 이제 특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고민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네. 수사를 받는 척 할 걸, 뭐 이런 어떤 후회를 할 것도 같습니다. 보면 뭐 지금 기존에도 나왔었던 예. 고민이긴 한데 지금까지 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한덕수 대행이요. 결국 나오는 거죠. 네, 뭐 사실상 뭐 기정사실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부터 예. 5월 3일부터 대선 캠프를 정식 가동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예. 내일 오후에 사임을 하고 그 다음 날인 5월 2일에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5월 3일부터 대선 캠프를 가동하는 이런 어떤 구상을 갖고 예.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 총리실의 일부 참모들도 5월 3일을 전후한 시기에 캠프에 합류를 하고 예. 본격적으로 이른바 제3지대에서 단일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를 연합뉴스 TV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의 입당 시기는 아마도 예. 단일화를 추진하고 난 이후인 5월 10일 전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은 뭐냐면 이번 조기 대선을 위해서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날이 5월 10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보자 등록 마감이 5월 11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5월 10일 전후에는 입당을 해야지만 뭐 단일화가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후보로 뛰든 혹은 예.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지원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가 마무리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죠. 이게 이제 공교로운 예. 것이 어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게 나경원 의원이 경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사용을 했었던 서울 여의도에 맨하탄 21빌딩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무실을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 캠프 사무실로 계약을 했다. 예. 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경원 의원 쪽에서 한덕수 대행을 뭐 지지 선언을 하거나 예. 뭐 캠프에 결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작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히면서 분열된 당과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할 통합의 빅텐트가 김문수 후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통합의 빅텐트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역할은 결국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물론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한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보면 참 한동훈 후보를 거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뭐 이렇게도 읽힐 수 있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 취재를 한,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이제 지지 선언을 취재를 한 기자들도 그런 부분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왜 오늘 김문수 쪽을 지지 선언을 했을까? 캠프 사무실은 한덕수 쪽에 빌려주고 정작 지지 선언은 김문수를 한 이유가 뭐냐? 결국 이제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있을 경선 결선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해야 자연스럽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결선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한덕수 뭐 국민의힘 총리하고의 이제 단일화가 생각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안 될 수 있다. 네, 어제 오늘 뭐 나오고 있는 한동훈 후보나 혹은 뭐 캠프 쪽의 의견을 봤을 때는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뭐 시간을 끌면서 뭐 단일화 룰과 관련된 협상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깐깐하게 군다든지. 이따가 정성국 의원 여기 출연하실 텐데 자세히 한번 그 입장을 들어볼 텐데 이따 다시 들어보겠지만요. 한동훈 후보 캠프 쪽 얘기는 바깥에 만약에 자신들이 최종 후보가 되고 바깥에 한덕수 땡을 놔두면 들판에 놔두면 스스로 고사될 것이다. 뭐 이런 계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목들은 사실 기존의 단일화 협상 단계에서 거대 정당 후보들이 주로 사용했었던 전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캠프,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사용했던 전략이고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캠프,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사용했었던 안철수 후보 쪽을 향해서 사용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양당 후보가 이제 거대 양당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실제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승리가 필요하다. 이런 평가들이 당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여당 핵심 측에서는 돕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결선에서 승리한, 그러니까 당의 공식 후보가 되는 캠프 쪽에서 당의 선대위를 구성하는 주도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의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든지,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기든지 간에 결국 당의 주도권을 결선에서 승리하는 쪽에서 가져가게 된다. 그게 결국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권 경쟁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 내의 친윤계, 그러니까 구친윤계 기득권 쪽에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주시죠. 윤석열 씨가요. 드디어 포토라인에 쓰는 건가요? 이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JTBC 뉴스룸에서 잠시 후에 이제 보도한다고 내용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윤석열 피고인 쪽이 이제 재판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번의 형사 재판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고등법원의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걸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포토라인, 법원의 출입구로 출입을 하지 않고 다른 그 길을 이용을 했었는데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그런 식의 이제 출석 특혜를 주지 않겠다. 고등법원에서는 지하 통로로 출입하는 거를 불허하겠다라는 거를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처럼 재판을 받을 때는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문을 통해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질문 세례도 받게 될 것이고요. 입장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화되는데 이렇게 이게 힘들 일인가요? 이게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진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도 하나 좀 전해드리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2일 오전에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구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촉구해 왔었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관에 빌리는 일을 이제 주선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출마 선언에는 뭐 임기 단축 개헌 같은 대선 화두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이제 비평가들이 봤을 때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예. 대권 행보를 한다고 비판을 받아왔던 국무총리가 정작 출마 선언을 할 때는 그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 소통관을 이용한다.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의 행위를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앞뒤를 따지기에는 너무나 많이 어떤 상식에서 일탈한 행위들이 많아서요. 더 이상 그것도 의미가 없는 일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대선에 나와서 국민의 심판, 뭐 유권자의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어떤 잘못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밝혀서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유권자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짚어볼 게 있는데요. 네. 미국 재무부가요. 한국이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스콧 예.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예. 하면서 한 얘기인데 뭐 이런 맥락입니다. 미국이 자기들이 지금 인도나 한국, 일본 등과 이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상당한 진전이 있다. 예. 이들 국가들이 그러면 선거 전에 미국과 성공적인 협상을 해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예. 발언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선거 전에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예.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본과도 실질적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일에 예정돼 있는 한국의 조기 대선 그리고 7월로 예정돼 있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런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 일정 때문에 예. 혹시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정부는 7월 8일까지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미국이 이제 90일 동안 유예를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베센트 장관이 나서가지고 반대 방향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정부들,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예. 이거는 그들이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일을 끝내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조바심 혹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조바심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렛대 삼아서 한국한테 협상 타결을 좀 종용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자기들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밝혀서 국내 정치용으로 또 써먹고 있는 거 아니냐. 국내 뭐 이런 정치용으로 걸 이제 뭐 써먹을 수는 있는데요. 아무리 써먹으려 해도 협상 마무리한 뒤에 선거운동 하려 한다. 이런 식의 해석만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없이 말이요. 그 재무부에서요. 네. 분명히 어떤 한국 정부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움직임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협상 파트너로 이제 마주 앉게 되면 상대방 쪽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카드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센트 장관의 말을 보면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어떤 균열점 이거를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사실상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카드를 노출시켰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이 간절하게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송유관 문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참여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밝혀버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먼저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협상 카드로서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졌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가능한 미국 정부하고 잘 협상해서 미국 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자체도 우리 정부의 조바심을 노출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안덕근 장관 같은 경우는 가서 우리가 협상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없다. 7월 이전까지는 협상을 타결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밝혔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왜 실무진하고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의 입장이 다르냐? 그러면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저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치적 야심이 미국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지렛대 아니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반갑겠죠. 그런 조바심이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요.
우리의 이 국익이 걸린 협상을 졸속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예. 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의구심은요. 네. 하나하나 지금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지적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품게 하는 행보를 지난 한 달여 동안 계속 해왔었거든요.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정 운영 행위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제 빨아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행보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이제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하고 통화를 한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낙연 고문한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번 만나자라면서 날짜를 제시했다는 거죠. 국무총리라면 이제 할 수 없을 만한 제안. 왜냐하면 지금 와서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곧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선거의 관리자인 국무총리가 만날 이유는 없거든요. 여전히 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단일화를 위한 일종의 이제 다리 놓기 뭐 이런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확인하려고 TV조선 쪽에서 이낙연 고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 온 게 맞다. 식사 한번 하자면서 며칠이 어떠냐고 하길래 내가 그날은 지방에 있다라고 답을 했다. 이후에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만남의 목적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를 안 했다. 서로 잘해보시라. 알겠다라고 덕담을 나누면서 짧게 통화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심전심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좀 이상한 상황이죠. 잘해보시라라는 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출마를 곧 할 거니까 열심히 해보시라 잘해보시라 이런 식의 덕담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현직 국무총리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대선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행보 그것도 이제 자신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걸 질책하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한 제논의 물대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행보 이런 것도 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빅텐트의 대상에 이낙연 전 총리도 포함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보도는? 그렇습니다. 이낙연 고문이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를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추진 시점 자체가 내가 그렇게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개혁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것이다. 라면서 시간을 좀 두고 여유 있게 지금 판단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빅텐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건 비슷한 분들이 모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아주 색깔이 비슷한 분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러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원 출신 인사로 대선 캠프 상황실을 구성했다라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덕수 중심의 이른바 반명 보수 빅텐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 민주당 인사들을 합류시키는 거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가능성을 흘리면서 이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대단하군요. 최근에 민주당 출신, 문재인 정부 출신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총리 뭐 이런 분들이 합류할 거라는 기사를 한덕수 국무총리 쪽에서 흘리고 있는데 당연히 정세균 전 총리는 정면 부인을 했다. 그리고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봤을 때는 이낙연 전 총리 합류도 어려울 거라고 본다. 이거는 사실상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공무원들이요. 곧 뭐 사표 낸다 그랬고 사표를 냈고요. 정말 자신의 어떤 선거운동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어받다 못해서 이제는 국정원 전직 직원들을 동원해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를 하려는 공작행위를 이어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실의 공무원들도 아직 선거에 본격 돌입하기도 전인데 사실상 국무총리실에서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로 선거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이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금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